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3대 지수 모두가 이제 4거래일 동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우려했던 이제 FOMC 회의와 내마녀의 날을 좀 일단은 좀 무사히 넘어갔고요. 솔직히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상승으로 좀 이어져서 좀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라는 큰 산 하나만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31일에 러시아가 채무를 다할지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바이든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좀 도와주면 시 주석에게 경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 시는 이제 신진핑이 되겠죠. 이제 첫 번째 달락 보시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제 금요일 아침에 신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2시간 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모스크바는 이제 중국에 전쟁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바이든의 목표는 이제 신진핑이 요청에 동의할 경우에 중국을 기다리고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신진핑에게 설명하는 것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바이든하고 신진핑은 이제 모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일하기로 이제 동의를 했지만 러시아 침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정말로 중국까지 가세를 한다면 정말 전쟁이 장기화가 이제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대전으로까지도 좀 번질 수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번만큼은 중국이 좀 가만히 있기를 좀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종합지수 보시겠습니다. 공포지수인 이제 빅스지수 보시면 이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내려온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거의 보면 20까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이렇게 좀 올라갈지 아니면 전 저점인 20을 터치를 할지 월요일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월요일 장에서도 이제 4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좀 상승을 한 것처럼 다시금 좀 불장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 이제 추세가 좀 이렇게 좀 꺾이려고 하고 있는데 완벽히 뭐 이렇게 꺾였다 하기에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월요일장에서 이제 국채금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꺾여서 내려오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러셀 2000 보시면 이제 간신히 전고점과 거의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시원하게 여기를 한번 이렇게 좀 뚫어주었으면 좋겠네요. 나스닥 종합지수 보시면 장 시작부터 이렇게 상승으로 힘껏 이어주어서 얼마나 좀 기분이 좀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장만 좀 이렇게 빼놓고 보면 4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상승한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S&P 500 보시면 장 초반에는 약간 좀 흔들림이 좀 있었지만은 다시금 이제 S&P 500이 좀 정신을 차리고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좀 올라가려면 더 치고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악마 같은 구간을 좀 탈출을 하려면 일단은 대형주들이 좀 힘을 내주어서 증시가 좀 살아나기를 바라봅니다. 자, 루시드 차트고요. 어제는 4.14%가 이제 상승을 한 25.67로 마감을 하였고요. 애프터장에서는 0.12%가 상승을 한 25.70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제 5거래일 동안 12%가 상승한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한 달 동안은 이제 마이너스 3.46%가 이제 하락을 한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전부 다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해서요. 이제 35불 이상에서 좀 이렇게 놀았으면 좋겠네요. 자, 1분봉 보시면 나스닥 차트와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장중에는 이제 26불까지 이렇게 터치를 하였고 이제 서서히 30불 라인으로 좀 이렇게 올라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더플로 보시면 이제 라지 스케일이 내마녀의 날이 좀 끝나고요. 이렇게 다시금 대량의 정말 오랜만에 대량의 매수세가 시원시원하게 들어온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도보다는 이제 매수세가 조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16일부터 17일 동안 2거래일 동안 선물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기관들이 이제 비중 조절로 이렇게 좀 셀을 했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월요일장도 이제 시원시원하게 다시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루시드 AMP1 패스트 공장 건설 현장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이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예전에 이제 조감대에서 보셨듯이 여기가 좀 주차장인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벽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느리다는 좀 느낌을 받고 있고요. 좀 분발해 줬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외부 철제 구조물은 뭐 거의 다 진행이 완료가 되어가는 듯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자꾸 조바심이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무 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루시드 기사를 좀 토대로 이제 애플카 루머와 폭스바겐 루머를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한번 기사 내용 먼저 보시고 뒤에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비용 상승으로 루시드 CEO는 미래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가격 인상을 좀 주시를 하고 있다고 말을 먼저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미래 모델의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목요일에 이제 CEO가 말을 했고요.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한 후에 니켈 가격을 인용해 이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에 나올 모델들의 가격대를 살펴봐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롤린스는 이제 사우스 웨스트 뮤직과 테크놀로지 영화제와 함께한 인터뷰에서 우리가 가격을 절대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예약 보유자에 대한 약속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리비안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루시드도 이제 언젠가는 차량 금액을 인상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피터 롤린슨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미래의 자동차라고 좀 언급을 했으니까요. 투어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비티, 퓨어 모델 등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 예약 보유자에게는 뭐 약속을 지키고 존중한다는 언급도 하였고요. 앞으로 이제 그랜드 투어링 모델 예약자들은 차량 가격을 잘하면 인상을 안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내연기관이던 EV 차량이던 차량 가격을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루시드 측이 미리 이렇게 차량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한다면 나중에 찾아올 시장에서의 좀 충격은 조금이나마 완화가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제 다시 기사 내용을 보면 병목 현상이 또 나오네요. 앞유리, 카페트 및 일부 트림 부분에 대한 소수의 공급업체에서 발생을 한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실리콘 칩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고 전기 모터를 만드는 능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CEO 입장에서도 좀 어이가 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배터리랑 이제 칩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요. 유리랑 카페트로 참 골머리 썩고 있으니까 저로서도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또 업체를 바꾸지는 또 못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품질이 저하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업체들이 있을 텐데 굳이 수량도 못 맞추는 것을 진행을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비안에서도 좀 언급을 하였고요. 배터리 팩 비용을 좀 감안을 할 때 가격 인상 없이 픽업 트럭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의문을 좀 제기를 하였고요. 우리도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로 저렴하고 실용적인 픽업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롤린스는 또한 루시드 자체 배터리 셀 생산의 프로토타입을 시작을 했고, 배터리 공급업체인 삼성 및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알아봤듯이 루시드 에어의 이제 드림 에디션은 삼성 배터리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 모델들은 이제 LG 배터리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과의 루머와 폭스바겐의 루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루머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피터 롤린슨의 최근의 행보입니다. 갑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배터리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동영상이 좀 공개가 되었고요.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꺼내 이렇게 들고요. 얘기를 했고요. 이제 최근에 애플이 폭스콘과 사우디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뜬금없이 폭스바겐 가서 이제 버즈를 타고 환하게 웃는 모습 등을 좀 보여왔습니다. 잠잠하던 이제 피터 롤린슨이 갑자기 좀 바빠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기사에서 좀 언급해 드렸듯이 인터뷰에서 이제 피터 롤린슨은 산의 셀 생산의 프로토타입을 시작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실타래가 좀 엉킨 것처럼 좀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누가 어디서 일을 하다가 루시드에 왔고 뭐 이런 말들을 좀 남겼고 그리고 이런 뭐 어떤 제스처를 좀 취했고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간단하게 정말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뭐 애플카, 그래비티, 퓨어모델, 폭스바겐 버즈 뭐 이렇게 차에 집중이 되어 있을 때 한 걸음 이제 물러나서 좀 시선을 좀 바라보면 저희는 루시드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차도 팔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뭐 배터리도 팔 수도 있겠고요. 모터도 팔 수도 있습니다. 피터 롤린슨의 이제 행보를 보면 좀 알 수 있듯이요. 배터리를 이제 수업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루시드 그룹의 자랑은 배터리와 모터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도 있고요. 이제 예전 영상 피터 롤린슨이 했던 얘기가 우리는 이제 루시드의 그룹으로서 자동차 그리고 선박, 항공 등 모든 모빌리티에 적용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제 프로토타입을 시작을 한다고 했으니까 제조사에 맞게 배터리 셀을 좀 제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애플카는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은 버즈처럼 좀 소형차에 좀 어울리고 효율적인 모터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폭스바겐도 배터리를 공급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애플카와의 협업은 루시드 에어와의 이제 결합이 아니라 배터리 공급이 이제 가장 확률적으로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제 폭스콘에서 애플의 차량을 제조를 하고요. 배터리 셀을 이제 루시드 측에서 제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구독자님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제 생각은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주말에 좀 잘 조합해서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요 며칠 이제 불장 구경하시느라 기분 좋게 힘드셨을 겁니다. 네, 주말은 좀 푹 쉬시고 맛있는 것 좀 많이 드시고요. 힐링 하셨으면 합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월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